파란 리본 TV입니다.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이죠. 지금 나쁜 아이란 없다, 나쁜 부모가 있을 뿐이라는 명제에 대해서,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구해보자, 생각을 제대로 해보자. 과연 그럴까? 라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가 되겠네요. 학교는 잘못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 시간에는 제도화된 교육으로 인해서 생긴 폐해이기도 했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가 문제 제공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학교는 잘못이 없습니다. 지인의 SNS에 나쁜 아이는 없다, 나쁜 부모가 있을 뿐, 여기에 대한 반론.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 개연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학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제도화된 교육, 즉 학교는 6.25 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죠. 그리고 그 모델은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전 국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그것도 의무 교육까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던 문제, 전쟁 이후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 거기에 해당되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가장 큰 공신이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종교의 지위에 올라와 있고, 사실은 종교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섰죠. 절대 가난을 해결해 주었고, 오늘날 GDP 3만 불이 넘는 이 부강한 나라,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그런 나라가 될수록 만들어준 그런 것들이었더라. 또 한국의 여권 인지도, 각국의 공항에서 여권을 보여주면 패스되는 그 여권 인지도가 세계 2위라고 그럽니다. 어느 나라에든지 한국 사람임을 증명하면 바로 패스가 되는 이런 것들, 그만큼 나라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실제로 학교는 절대 가난을 벗어나는 정말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누구든지 학교가 문제가 있다, 학교가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의심해 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들 급증하고 있고, 학교를 안 간다는 아이들 때문에 싸가지 고충을 의뢰하는 부분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이가 학교를 안 간다, 등교를 거부한다, 이 말은 아이가 생존 경쟁에서 도태되었다, 혹은 나중에 도태되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을 낳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또한 이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도 가세했습니다. 가난만큼은 절대로 대물림하지 않겠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내 자식에게만큼은 물려주지 않겠다. 내 가난은 내 대에서 끝내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들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토 중에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자식들만큼은 학교를 보내주었고, 당신들은 일터로 가고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하면서도 자식들만큼은 학교로 보냈고, 학교로 계속 지원해 주었고, 그리고 실제로 신분 상승과 그리고 가난 탈피를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 교육을 통한, 즉 공부를 통한 그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자식이 원한다면 뭐든지 전폭적으로 지원하자. 전답을 팔기도 하고, 소돼지를 팔기도 하고, 누에를 키워서 팔기도 하고, 온갖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당신들의 몸이 부서지더라도 자식이 원하는데 어떻게 안 해줄 수가 있냐, 이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가지는 기능적 문제는 지금에 와서 이제 물음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과거에 그런 역할을 했던 그 학교의 위대함이나 그런 역할을 잘 감내했던 학교의 그 수고와 그런 어떤 그 헌신도나 학교의 위치들이 그렇게 지금은 동일한 값으로 매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학교의 잘못이냐? 아닙니다. 학교는 잘못이 없습니다. 학교는 생존 교육의 장이고 사회화 교육의 장소, 사회화 교육을 시켜주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고, 그리고 교육의 주체가 국가가 되었다는 말은, 이때는 교육의 주체가 국가일 때는 주체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요. 국가가 원하는 제도화된 교육의 목적은 국가가 요구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간, 기능하는 인간, 똑똑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게 주 목적이지, 개인의 행복이나 주관적 웰빙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공부를 아무리 잘했고 학교를 통해서 지위를 얻고 신분도 상승되었고 학교를 통해서 부와 영광을 거머쥐었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사느냐, 삶의 질을 얘기하냐, 이 부분에서는 물음표를 가질 수가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졌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인성교육과 지혜교육은 학교의 몫이 아니라 가정의 몫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복교육, 인성교육, 지혜교육은 오롯이 가정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학교가 그 부분을 감당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인성교육의 책임도 없고 지혜교육의 책임도 없고 우리가 말하는 행복교육의 책임도 없습니다. 학교는 사회화 기능이고 이 아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지 인성과 지혜와 행복을 말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학교 외에는 사회화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통로가 전무했지만 요즘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각 지역마다 도서관이 설립되었고 인터넷이 보급되어서 전 세계의 정보를 집안에서도 접속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집집마다 PC가 발달되었고 스마트폰이 보급됨으로 인해서 사회화 과정에 필요한 정보는 언제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은 상황이 좀 달라졌고요. 따라서 홈스쿨링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예전에는 사회화 기능이 학교 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사회화 과정에 학교가 준하는 그런 교육 수준의 레벨에 도달하는 그 정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 기능 교육만 하지 않고 생존 교육만 하지 않고 행복 교육이나 교양 교육이나 지혜 교육이나 인성 교육을 이쪽에 충분히 시켜서 오히려 이쪽에 탁월한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교육으로 홈스쿨링이 각광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라는 종교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학교는 더 이상 우리에게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얻는 교육의 이점과 얻지 못하는 교육의 이점이 따로 있다는 것이고 이제는 그래서 가정교육, 인성교육, 지혜교육은 가정의 몫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교사는 부모가 되는 거죠. 이 점에서 교육의 주체가 부모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대표적인 민족은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엄마를 중심으로 하는 모성계, 모계 사회의 모습도 유대인 특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역할이 결코 퇴색되거나 약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아버지들은요, 퇴근하고 나면 집에 와서 자식들을 직접 가르치는 그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고 자신들의 토라와 탈무드를 자식들에게 직접 가르치는데 그 방식이 우리에게 알려진 하브로타 방식, 디베이트 방식, 토론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통해서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귀납보 교육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정에서 이 교육을 받은 덕분에 아이들은 IQ가 그렇게 좋지 않은 민족이지만 점점 더 성장하면서 머리가 점점 더 탁월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교육을 통해서 피차가 유익을 얻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교육의 주체는 부모다. 이거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학교만이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못 해주는 영역은 부모가 해줘야 되고 학교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부모가 같이 조율해서 학교와 부모가 같이 공주체제를 형성을 해야만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만 보낸다고 학교만 보내주고 학원비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아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그런 착각도 없다는 거죠. 그건 기능교육만 되는 거지 인성교육, 사회교육 혹은 어떤 그 지혜교육 이런 것들, 행복교육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이쪽 부분을 교육을 해서 양쪽의 밸런스가 맞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는 건데 그래야 아이들이 연못으로 비유를 했을 때 물이 적어도 한 80%는 차 있는 그런 연못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수지에 연못에 물이 80% 정도 이상 차 있으면 그 연못은 어떤 용도로든 쓸 수가 있지만 연못이라고 판하는데 그 물이 바닥이거나 10% 20%밖에 차 있지 않다. 이러면 그 연못은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연못은 연못이 맞는데 바닥에 물이 있는 기껏해야 1, 20%밖에 물이 차지 않는 혹은 바짝 말라버린 그런 연못 상태의 아이들 교양도 부족하고 인성도 부족하고 생각도 부족하고 사고력도 부족하고 호기심도 부족하고 자발성도 부족한 그런 존재가 되었더라. 이것은 학교의 잘못이 아니라 집에서 해야 될 그 교육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그 연못에 물을 채울 때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적어도 한 절반 정도를 채우고 나머지 한 80% 채우는 영역을 부모를 통한 가정교육을 통해서 채워야 이 아이는 어딜 가도 쓸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문제 안은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지 이 전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만약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그래서 학교 교육만이 교육기관이고 부모는 교육에 아무 책임도 없다라고 여긴다면 이런 관점에서는 문제 안은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 이게 성립이 됩니다. 이때 부모는 유기고 방치고 방임이고 사실 그랬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교육은 학교 교육과 부모 교육, 가정 교육을 양쪽에 다 균형을 맞추어서 조화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자녀 교육의 주체, 행복 교육의 주체, 인성 교육의 주체, 지혜 교육의 주체는 부모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부모가 팔을 걷어붙일 수 있는 그런 해안과 용기를 갖기 바랍니다.